됐어요. 그러면은 자 오늘 몇 단원이지? 23단원 23단원에서 이거를 다 하지는 않고요. 두 가지 소단원으로 쪼개면 두 가지, 하나는 증명하고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하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제를 지금 140쪽에 보면 명제를 증명을 하는데 어떤 방식을 쓸 거냐 하면 자,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 그러면 역하고 대우를 배웠잖아요. 역은 거꾸로죠. 대우는 낫을 붙이면서 방향을 반대로 잡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명제와 대우는 뭐라 그랬어? 참거짓이 같다 이거야.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같다. 그럼 얘가 참이면 얘가 참, 얘가 거짓이면 얘가 거짓이에요. 그럼 이게 참이면 얘도 참, 이게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란 말이야. 자,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봐요.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요 조건에 진리집합이 요 조건의 진리집합에 요렇게 포함된단 말이야.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가죠. 그러면 여집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P가 Q에 포함이 되면 여집합은 반대로 포함 관계가 되잖아. 자, 여기가 P야. 이게 Q야. P가 Q에 포함되고 있죠? 그러면 그럼 Q의 여집합은 요만큼이고 P의 여집합은 이따만큼이잖아.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이 P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고요. 그럼 요걸 조건으로 만들면 뭐야? not Q죠. 요걸 조건으로 만들면 not P죠. 오른쪽으로 포함 관계가 성립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할 거고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하므로 이걸 조건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not Q면 not P에다가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면 이게 참인 거예요. 이게 참이면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이면 성립하지 않고 성립하지 않고 성립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명제를 증명하려고 할 때 직접 증명을 하기가 힘들면 대신 요걸 증명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참이라는 거를 보여주면 이게 참이라는 걸 보여준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방법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인데 여기서 이 P를 가정이라고 하고 Q를 결론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요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결론이 부정된 거죠. 결론을 부정한 겁니다. 그럼 요거는 가정이 부정된 건데 그걸 가정이 부정됐다라고 말을 안 하고 가정과 다르잖아. 낫이니까. 가정과 다르죠? 그래서 가정의 모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결론을 부정했더니 가정이 모순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참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not Q로 시작을 했더니 not P가 나왔어. 그러니까 P면 Q이다를 증명한 거나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책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보기 3번 보세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 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 자, 여기서 자연수 n에 대해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대전제예요. 전체 집합.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또 다시 해볼게요. 이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숙제를 해왔다. 자, 이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은 숙제를 해왔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해왔다. 숙제를 해왔다. 부정해봐. 그러면 이걸 부정하면은 이거 아니라 저 운동장에 또는 저 교실밖에 없는 어떤 선생님은 숙제를 안 해왔다. 그거야? 아니에요. 뭐예요? 부정해봐. 이 교실에 있는 어떤 학생은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예요. 이 전체 집합인 거예요. 이 안에서 얘기하는 거지 바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전제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뭐가 가정이야? n제곱이 짝수이다. 이게 p예요. 그러면 n은 짝수이다. 이게 q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증명해봐라 그랬을 때 n제곱이 짝수? 그럼 n제곱을 뭐 2k라고 나왔어. 짝수니까. 짝수는 2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라고 했어. 그랬더니 n은 뭐가 돼요? 루트 2k잖아. 그럼 이게 짝수야? 이상한데 이거 직접 증명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접 이걸 증명하기가 힘드니까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쓰는데 그 대표적인 게 대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여주면 되니? 자, 뭘 보여줘? 이걸 부정해요. 이걸 부정해. 그럼 뭐야? 우리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이거를 말로 얘기해 보세요. n이 짝수가 아니라면 n제곱이 짝수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P면 Q이다가 참인 걸 보여준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결론을 부정해요. 이런 말은 안 써도 됩니다. 부정하면, 자, 뭐야? n이 짝수가 아니라면이죠. 자, n이 짝수가 아니라고 하자. 결론을 부정해서 n이 짝수가 아니라고 하자. 말이 좀 어색하죠? 자, 결론을 부정해서 n이 짝수가 아니라고 하자. 그럼 이제 뭘 보여주면 돼? n제곱이 짝수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n이 짝수가 아니라면 n은 뭐예요, 그러면? 홀수죠. 그럼 n을 어떻게 써야 돼? 홀수가 어떻게 생겼어? 2 곱하기 얼마 플러스 1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2k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이거야. 자, 그럼 이제 k는 우리가 만든 문자죠. k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네. 6 짝수죠? 4,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다 짝수예요. 홀수는 7, 5,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다 홀수예요. 근데 지금은 자연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0은 취급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n이 짝수가 아니라고 하면 그럼 뭐야? n은 홀수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지? 그럼 여기서 k는 우리가 만든 문자지? 그럼 k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연수인데 홀수가 되려면 1, 3, 5, 7로 나가야 되니까 k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니, 이 홀수가 1, 3, 5, 7로 가려면 k는 뭐부터 시작해야 돼? 그렇지, k는 0, 1, 2, 3으로 가야 되지. k는 그러니까 이때 단 k는 0, 1, 2, 3으로 가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걸? 0, 1, 2, 3으로 가면 보통은 음이 아닌 정수라고 그래요. 음이 아닌 정수. 됐어요?
음이 아닌 정수니까 0, 1, 2, 3으로 되는 거죠. 근데 홀수를 2k 플러스 1로 안 하고 2k 마이너스 1로 했어요. 그럼 이제 이게 1357이 돼야 되잖아. 자연수 중에서 홀수니까 이게 1357구로 가야 되잖아. 그때 k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 k는 자연수에 이때는 k에다가 1 집어넣어야 얘가 1 나오죠. k가 1, 2, 3, 4로 가야 얘가 1357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플러스로 하면 얘가 13579 자연수 홀수가 되려면 그때 k는 0, 1, 2, 3으로 가는 거고 이게 2k-1이라면은 k는 1, 2, 3, 4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얘가 13579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어떻게 홀수를 2k 플러스 1로 놓느냐 2k 마이너스 1로 놓느냐는 이게 자연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얘가 정수다 그러면 상관없죠. 그때는. 정수는 시작과 끝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갈게요. 자, n이 짝수가 아니라고 하자. 그럼 n은 2k 플러스 1이죠. 자, 이때 n제곱은 우리 뭘 보여주면 되지? n제곱이 짝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돼. 이때 n제곱은 뭐가 돼요? 2k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럼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죠. 자, 이게 짝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돼. 짝수가 아니라면 짝수는 뭔데? 2 곱하기 자연수 그렇게 나오면 되잖아. 근데 이건 짝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2 곱하기 이므로 짝수가 아니다잖아. 그 2는 가정의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했더니 가정의 모순이 됐죠. not q이면 했더니 not p다가 나왔죠. 따라서 이게 참인 거예요. 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답안을 읽어보세요. 자, 책에서 어떻게 했어? 홀수를 2k-1로 표현했지. 예, 그때는 n이 13579로 가야 되니까 k는 1, 2, 3, 4, 5로 가야 되니까 그때 k는 자연수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얘는 P이면 Q이다의 구조를 이루고 있어. 그래서 가정 결론이 보이고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했어. 그 다음에 보기 4번 보세요. 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가 뭐야? 유리수가 뭐야? 그렇죠.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예요. 정수분의 정수를 유리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얘는 P면 Q이다의 구조입니까? 뭐뭐이면 뭐뭐이다 아니죠, 이게. 그죠? 뭐뭐이면 뭐뭐이다 아니라 가정하고 결론이 안 보이죠?
그냥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야. 자, 이거를 증명을 하래. 예전에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에서 요 문제가 나왔죠.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시오. 이렇게. 똑같아요, 증명 방법이. 그러면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그러면 답. 루트 2는 무리수이므로 유리수가 아님. 빵점이죠? 예. 그럼 안 됩니다.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어떻게 증명을 해 도대체? 막막하죠. 그래서 귀류법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이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을 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방법이거든요. 어디를 보냐면 여기엔 이 말이 어려워서 그런지 귀류법이라는 거를 잘 안 쓰는 책들도 있는데 141페이지 보세요. 141페이지에 밑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귀류법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귀류법을 읽어보자.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고자 할 때 직접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는 그 명제의 결론을 부정한 후에 모순이 생기는 것을 보여서 증명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면 참이라고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나 그 명제가 가정하고 있는 것에 모순이 생김을 보임으로써 처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귀류법이다. 그러면 귀류법이 뭐야? 그러면 귀류법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P이면 Q이다라는 문장은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걸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면 귀류법이 더 큰 개념이고 귀류법 중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얘를 부정을 해요. 그러면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해보자.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자고. 자, 조금 아까 했었던 거 잘 기억하세요. n제곱이 짝수이면 뭐가 짝수라고? n이 짝수야. 위에 했지? 어딨어? 보기 3번 했다. 보기 3번. 자, 그럼 루트 2가 유리수라면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유리수가 뭐라고? 정수분의 정수. 그러니까 A분의 B라고 놓고 그럼 A, B는 우리가 만든 문자니까 설명이 있어야 돼요. 단 A, B는 무슨 수? 정수. 그런데 루트 2가 양수니까 A, B도 그냥 양의 정수로 만들자고. 자연수. 그런데 우리가 8분의 6이라는 유리수는 어떻게 만들어요? 약분하니까 약분하는 걸 뭐라고 그래? 기약분수라고 그래. 기약분수.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분자 분모가 서로 소예요. 그렇지? 서로 소. 단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 또는 양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때 곱해요. B는 A 루트 2에서 제곱합니다. B제곱은 2A제곱이죠. 1차적인 결론. B제곱은 뭐다? 2 곱하기 얼마잖아. B제곱은 뭐다? 짝수예요. B제곱은 짝수죠? B제곱은 짝수이므로 B가 짝수다. 이거. 됐죠? 그럼 B가 짝수니까 B를 뭐라고 쓸 수 있어? EK로 쓸 수 있죠? 그럼 K는 우리가 또 만든 문자지? 그럼 K는 뭐야? B가 자연수니까 이게 자연수, 짝수인 자연수가 되려면 얘가 2, 4, 6, 8로 가려면 K는 뭐 해야 돼? 1, 2, 3, 4로 가야 되잖아. 그럼 K는 자연수예요. 라고 하면 자,
B가 2K입니다.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럼 뭐가 나와 얘는? 4K제곱이 나오죠? 그럼 A제곱은 뭐야? 2K제곱이에요. A는 뭐야? 짝수가 되죠. 왜? A제곱이 2의 배수니까 A제곱이 짝수이니까 A도 짝수예요. 이는 자 모순이 생겼죠? 어떤 모순이에요? 어떤 모순이 생겼어? A, B가 서로서라는 가정의 모순이 됐잖아요. 이는 A, B가 서로서라는 가정의 모순이 된다 이거죠. 서로서라는 가정 또는 뭐 전제의 모순이 된다는 거죠. 이 모순이 왜 생긴 거야? 이런 모순이 왜 생겼어? 루트 1을 유리수라고 하니까 이런 모순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에요. 라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P면 Q이다. 이 구조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일단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우리가 세운 전제나 가정에 모순이 생기는 거지. 자, 이제 읽어보세요. 보기 4에서 연구도 읽고 밑에 증명도 읽어보세요. 자, 어때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홀수를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자, 홀수를 어떻게 써? 2n 플러스 1로 쓰거나 또는 2n 마이너스 1로 씁니다. 자, 여기서 n은 뭐예요? 정수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홀수를 쓸 때랑 이렇게 홀수를 쓸 때랑 비교를 해보자. 2n 플러스 1일 때 어떻게 되나 보자. 정수는 시작과 끝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n에다가 자, n이 시작과 끝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으로 막 간단 말이야. 마이너스 3을 넣었어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5 나오죠. 마이너스 2 넣었어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넣었어요. 0 넣었어요. 1 넣었어요. 2 넣었어요. 3 넣었어요. 이게 홀수예요. 근데 2n-1로 했어요. 자, 마이너스 3 넣었어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넣었어요. 마이너스 1 넣었어요. 어때요? 똑같죠? 시작과 끝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럼 내가 홀수를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쓰냐는 자기 마음이에요. 정수일 때는. 그러면 얘는 홀수의 정의가 뭔데?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수야. 그러니까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니까 이런 표현이 좀 익숙하죠. 짝수는 2n, 홀수는 2n 플러스 1.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 짝수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거야. 1이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홀수예요. 자, 그러면 짝수하고 홀수는 2로 나눈 나머지를 갖고 따지는 겁니다. 2로 나눈 나머지는 0 아니면 1이겠죠? 그러니까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애들이 짝수,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이 홀수예요. 그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종류가 나오겠어?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3종류죠.
뭐뭔데? 0, 1, 2겠지.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수는 어떻게 분류가 돼? 이게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애들이에요. 3의 배수. 그 다음은 이게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애들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진서,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어? 3의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3의 배수에서 2가 남는 거니까 3의 배수에서 1이 모자라는 애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지지만 크게 나누면 3의 배수인 애들은 이렇게, 3의 배수가 아닌 애들은 한꺼번에 어떻게 뿔마 1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3의 배수인 애들, 3의 배수가 아닌 애들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유제 23-3 중요한 문제라서 요 놈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아무 얘기 안 할 테니까 저걸 어떻게 증명하나 한번 시도를 해봐. 유제. 이거는 그냥 증명하라 서술형으로 안 나와요. 괄호 안에 집어넣는 문제로 나와. 어떻게 할까요? 자, 보세요. ABC가 0이 아닌 정수일 때는 이제 대전제가 되는 거고, 여기가 P죠. P이면 Q가 되는 거예요. 근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면 피타고라스 정리인가 보지 뭐, 그지? 근데 적어도 하나가 3의 배수다. 이걸 어떻게 직접 증명하냐고. 그러니까 직접 증명하기가 힘드니까 간접적인 증명 방법, 귀류법을 쓰는데 P이면 Q이다니까 대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부정해야 되겠지. 자, 부정하면 뭐야? 이거 부정해봐. 그치? A, B, C가 모두 3의 배수가 아니라면 그래야지. 적어도 하나가 3의 배수다잖아. 적어도 하나가. 그럼 적어도 하나가 3의 배수라는 건 하나만 3의 배수이거나 두 개만 3의 배수이거나 세 개가 다 3의 배수다라는 얘기니까 그걸 부정하면 뭐야? 모두 3의 배수가 아니라면이 되는 거죠. 그럼 A, B, C 모두 3의 배수가 아니라면 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러면 A가 3의 배수가 아니라면 A는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 경우가 생기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일 거 아니야.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거나 2일 거 아니야. 그럼 B도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거나 이렇게 될 거고, C도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거나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거나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A가 이렇고 B가 이렇고 C가 이럴 수도 있고, A가 이렇고 B가 이렇고 C가 이럴 수도 있고, A가 이렇고 B가 이렇고 C가 이럴 수도 있고, 어떻게 다 조사하냐고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묶어버리는 거예요. A가 3의 배수가 아니라면 A를 뭐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한꺼번에 퉁치는 거야 그냥. 이해됐어요? 나는 간다. 이렇게. 근데 L과 M과 N은 우리가 만든 문자잖아. 그럼 설명을 해줘야지. 뭐예요? Lmn은 뭐야? 여기서 뭐 양수 그런 말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Lmn은 뭐야? 자, 이제 뭘 보여주면 되지? 시호야, 뭘 보여주면 돼? 이제 not P 했잖아, not P. 뭘? not Q 한 거지, not Q 지금. not Q 한 거지? 이제 뭘 보여주면 돼? not P. 그러니까 뭘 보여줘야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자,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가자. 제곱할게. 일단 여기까지 쓸게. 자, C제곱은 여기까지 쓸게. 이게 왜 달라?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C제곱이 왜 달라? 얘기해봐. 저게 왜 달라? 아, L하고 M하고 N이 달라서? 아니에요. 이게 좌변이고 이게 우변 나왔는데 이게 왜 다른 건데? 주제가 지금 뭐야, 주제가.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왜 얘랑 얘랑 왜 다르죠? 써줄게. 왜 다르죠? 좌변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수가 나왔고 우변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수가 나왔죠. 그럼 서로 다른 수잖아요. 이므로 가정의 모순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입니다. 귀류법. 자, 귀류법이 뭐야?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거야. 그 중에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니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걸 이끌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선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들만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뒷타임에서는 이 뒤쪽은 절대부등식의 증명인데, 여기서는 산술평균, 기하평균하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하고만 확실하게 공부를 하겠어요. 먼저 절대 부등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 예를 들어서 이건 무조건 성립하죠. 이 부등식, 이 대소의 개념은 허수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등식이라는 단원 자체는 실수들만 다루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x는 실수인 거죠. 그럼 실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거기다 5 더했으니까 무조건 0보다 커요. 이거 절대 부등식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나요? 아니죠. 이건 x가 0이면 성립하지 않잖아. 그럼 우리가 부등식을 풀어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이런 것들은 절대 부등식이 아니라 조건 부등식이에요.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조건 부등식은 중요하지 않고 절대 부등식은 알고 있어야 돼.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이 이건데 이 왼쪽을 산술평균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기하평균이라고 그래요. 산술평균은 수직선상에다 놓고 봤을 때 두 개의 수의 가운데 지점을 말하는 거야. 보통 우리가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게 산술평균입니다. 산술평균이 뭐라고? 수직선에서 두 개의 숫자를 놓고 봤을 때 가운데 점, 가운데 값이 산술평균이야. 그 기하평균은 뭡니까? 기하평균은 곱에서의 평균이에요. 곱한 것의 평균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 값을 처음에 2배로 올렸어요. 다음에 3배로 올렸어요. 와, 100원짜리가 그럼 얼마가 된 거죠? 2배로 올렸어요. 100원짜리가 곱하기 2 해갖고 200원이 된 거예요. 다시 곱하기 3 해갖고 3배로 올렸어요. 그럼 600원이 된 거예요. 몇 번 올렸죠? 2번 올렸죠? 그러면 지금 2회죠, 2회. 2회에 걸쳐서 물건 값을 인상했는데 평균 몇 배냐 이거야. 몇 배 올렸느냐 이거예요. 이런 게 기하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봅시다. 첫 물건 값이 A예요. P예요, P. 얼마가 됐죠? 얼마가 됐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는 2배를 하고 여기는 3배를 했잖아. 그럼 평균 몇 배가 올렸느냐라는 거는 X배 올리고 또 X배 올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X배 올리면 얘가 뭐가 되겠어? PX가 되겠지? 또 X배 올리면 PX제곱이 6P예요. X는 얼마예요? 평균 루트 6배 올린 거예요. 이게 기하평균의 개념이에요. 됐습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이거는 학교 시험에서도 증명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증명을 해보자. 이게 이거보다 크거나 같대요. 야, 5가 3보다 크다는 거 어떻게 증명하죠? 5가 3보다 크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5에서 3 빼는 거예요. 5에서 3 뺐더니 양수가 나왔네. 아, 그럼 5가 3보다 크구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여기서 이걸 빼요. 자, 통분해. 분자 어떻게 할 거야? 분자가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인정? 그럼 AB가 당연히 실수니까 루트 A에서 루트 B 뺀 것도 실수고 실수의 제곱이면 0보다 커나 같고 양수 2로 나눴으니까 0보다 커나 같잖아. 따라서 끝.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아. 그런데 크거나 같다는 거는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럼 언제 같으냐 이거야. 언제. 같을 때는 언제니? 같을 때는 뺐을 때 뭐가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와야 되겠죠. 0. 언제 0이 나와요? A하고 B하고 같으면 0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은데 같을 때도 있어. 언제? A하고 B하고 같으면. 그러면 이퀄이 된다는 거죠. 자, 2분의 3 더하기 4가 루트 3, 4, 12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산술기하평균 관계니까 이게 얼만데요? 3.5에 3.5, 그지? 3.5 제곱한 것이 12보다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수를 집어넣어 보자. 3 더하기 3. 3 곱하기 3. 얘 얼마야? 3이지. 얘 얼마야? 3이지. 그땐 이퀄이라고요. A하고 B하고 같으면 이퀄이 된다는 거예요.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지만 같을 때가 언제니? 산술기하평균을 쓰고 있는 두 개가 이퀄이 되면 전체도 이퀄이 된다. A하고 B하고 같을 때는 좌변 우변이 똑같다라는 거예요.